안심하십시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수도 서울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단일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후보가 적합하냐 가지고도 벌써 이제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어떻게 조율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누가 이길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뽑아서 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후보 등록일에는 야권 단일 후보가 등록을 하는 게 많은 지지자분들도 상식적으로 원하는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기호 2번 주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혹은 그게 아니면 무소속으로라도 나와야지 도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 단일화를 공정하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한 사람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보의 뜻을 존중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원래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죠. 몇 번 무슨 당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후보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인 거죠.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는 기호 2번 주자가 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서로 협의도 안 돼 있고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에서 만약 패했을 때 무조건 승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출마해서 3자 구도를 만들 가능성은 혹시? 제가 지더라도 그 단일 후보를 위해서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앞에서 뛰어서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를 야권이 이기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예전에 말씀드렸고 여러 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박영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장 잠재적인 이제 경쟁자로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우선 사실 왜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생겼는지 그거부터 따져보면 민주당 소속의 전임시장의 성추행으로 이게 생긴 것 아닙니까? 재보궐선거가. 그러면 당에 이제 공식 후보가 된 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장의 상, 어떤 시장이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덕적이고 유능한 시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방역도 제대로 잘하고 민생 문제들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저만큼 많은 분야에서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보다 더 좋은 도시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보편복지론을 주장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계시는데 이 보편복지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은 좀 어떠신지? 보편복지를 해야만 하는 분야가 있고 선별복지를 해야만 하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전체 골고루 얇게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드리자, 사각지대가 없게 하자,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방향 아니겠어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과연 5년간 74만여 호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또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공약을 이제 만들 때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서울 시내 전체를 살펴봐서
가능한 곳들을 다 물색을 하고 용적률을 어느 정도로 올리고 몇 평방미터 정도로 하면은 되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74만 6천호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 전문지에서 9명의 전문가 중에 8명이 재정책이 가장 현실성 있고 합리적이다 이야기들을 한 거죠.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권에 나가실 겁니까? 저 안 나간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처음에 출마 선언할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다 5년 정책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둘 다 보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 걸리는 일이라 큰 계획부터 밝히고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 서울시정 전념해서 혁신적인 시정들을 보여주고 결과를 보여주면 야권이 책임을 맡으면 이렇게 서울이 달라지는구나. 그걸 체감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그게 저는 제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1년 뒤 오늘 대표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1년 뒤면은 아마 저 대선 직전 아닌가요? 그죠? 대선 직전이면은 서울시장이 직접 관여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들 선거 와중에 정치권 모두가 혼란에 휩싸여 있고 뭐 국정을 팽개치고 있을 때 저는 서울시 제대로 챙겨야죠.